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오버피팅과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음, 자, 우리가 이제 오버피팅이라는 거는 어, 어, 우리가 인풋 변수가 많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 하이퍼세스 펑션이 트레인 데이터를 잘 피팅을 하죠. 어, 다시 얘기해서 여기 간단한 이기잼플이 있는데요. 그 선형 회귀 함수가 이렇게 지금 세 가지 형태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요거는, 자, 지금 이 경우에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이제 까만 점으로 주어져 있고요. 자, 선형 회귀식으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 피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이런 선형 회귀식이 되겠죠. 그 y는 w0 플러스 w1x. 그러면은 요 실제 값하고 요 관측 예측치하고의 차이. 요것이 이제 그 바이어스인데요. 요 바이어스의 합이 어, 요 차이가 크죠, 이 경우에. 그런데 자, 이 경우에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 아니고 2차 함수 형태의 이제 회기식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자, 이러한 형태의 회기식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y는 w0 플러스 w1x, w2 x 제곱. 자,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 포인트를 이러한 형태의 2차식으로 이제 피팅을 한 거죠. 그럼 요 함수는 요거보다는 바이어스가 좀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죠. 자, 요 세 번째 식을 한번 보죠. 요거 이제 요런 비선형 넌리니어 그 폴리노미얼 형태의 이제 회귀식인데요. 그 y는 w 0 w1x 플러스 w2x 제곱 w3 x3 3승 x4 w4 x4 4승 요러한 이제 4차식의 형태의 우리가 회계식을 이제 얻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경우에는 데이터하고 요 예측치하고의 차이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를 아주 잘 피팅한 예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트레인 데이터를 오버핏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형 함수로 이 데이터를 피팅을 했을 경우에는 좀 바이어스가 많기 때문에 언더핏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경우는 요거보다는 좀 덜 피팅이 되고 요거보다는 좀 더 잘 피팅이 돼서 우리가 이걸 이제 라이트 핏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라이트 핏. 그래서 이 언더핏의 경우에는 요 실제 값하고 데이터 포인트하고 예측치의 차이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이 바이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경우에는 바이어스는 적지만 베리언스가 크게 되죠. 그래서 이걸 하이 베리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그런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가 뭔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이 그 데이터 포인트, 주어진 데이터에 이런 그 하이퍼시스 펑션, 이 경우에는 이제 레그레션 이퀘이션이 아주 잘 피팅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이기잼프에 대한 일반화가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주어진 트레인 데이터에 너무 오버피트가 되면은 새로운 데이터, 이, 이 회계식을 만드는 데 사용되지 않은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예측치가 실제 값하고 큰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측 문제나 또는 분류 문제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관측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예측하거나 분류하기 위해서 이런 그 하이포테시스 펑션을 만드는데
그런 데이터를 잘 분류하거나 예측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오버피팅을 방지하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를 잘 분류하거나 또는 예측을 잘하는 그러한 모형을 만드는 것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오버피팅을 좀 방지를 해야 돼요. 오버피팅을. 그래서 어, 이제 그거를 방지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좀 전에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자, 바이어스라는 거는 average distance between the target position and the location where the projectile hit the floor. 자, 여기 이제 투석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타겟이죠, 타겟. 그래서 투석기에서 프로젝트를 해서 어, 요 타겟에 맞추는 게 목적인데, 자,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히팅 포인트고, 타겟은 요 지점이죠. 히팅 포인트하고 타겟하고의 거리 차이가, 우리가 차이를 바이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이어스. 그럼 베리언스는 뭐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돌을 던졌을 때, 포탄을 던졌을 때, 타겟하고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멀리 가거나 아니면 이제 못 미치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떨어진 히팅 포인트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요거의 평균, 에버리지 포지션이 X 바가 되겠죠. 에버리지 포지션. 히팅 포인트의 에버리지 포지션이 X 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x 떨어진 점하고 x하고 x바의 차이의 제곱의 기대값을 우리가 베리언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요 히팅 포인트하고 타겟하고의 차이, 거리는 바이어스가 되는 거고, 자, 요것이 얼마나 이 히팅 포인트가 얼마나 어, 이렇게 분포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어, 선포되느냐, 그 정도는 이제 베리언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팅 포인트가 너무 서로 들쑥날쑥하게 되면은 베리언스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 요 히팅 포인트하고 타겟하고의 거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 바이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경우에는 바이어스는 적지만 베리언스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너무 멀리 이렇게 히팅 포인트가 너무 어, 크게 산포하게 되면은 그거의 베이리언스는 커지지만 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멀리 떨어지고 그러면 그거의 합인 바이어스는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이 베이리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마이닝에서 디자인 문제다 하게 되면은 결국 요 각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사실 이 투석기에 의해서 보게 되면 요 각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멀리 가기도 하고 타겟에 집중적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들쑥날쑥하게 하기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클래시파이어 머신러닝에서 분류기의 디자인 문제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음, 디시전 트리 러닝의 경우에는 에러를 적게 할 수 있도록 테스트 데이터에 에러를 적게 할 수 있도록 이 추리를 어떻게 잘라내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디자인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에 트레인 데이터로 모형을 만들지만 실제 테스트 데이터에서 바이어스가 크거나 베리언스가 큰 걸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디시전 트리를 이렇게 이제 잘라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프로닝이라고 그런 거고요. 그런 것이 디자인 문제가 되는 거고, 인공신경망,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인공신경망이나 뭐 딥러닝에서는 이 네트워크 토폴로지, 신경망 구조를 어떻게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이제 결국
디자인 문제가 되는 거고, 또 nearest neighbor 문제는 이 K 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이제 디자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클래시파이어를 우리가 좋은 성능이 좋은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겠다는 거는 이러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복잡한 문제의 경우에는 로지스틱의 경우에는, 자, 여기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니어하게 한다 그러면은 역시 언더핏이 되는 거고, 오블류가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넌리니어, 우리가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넌리니어하게 만들면은, 이러한 넌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 경우보다는 오블류가 적게 되는 거고, 자, 이 경우에는 아주 정교하게 이런 복잡한 넌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를 우리가 만든다 그러면은 까만 거하고 세모, 동그라미하고 세모를 정교하게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아주 오버피트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버피팅 문제는 상당히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떤 클래스파이어를 트레인 데이터를 아주 잘 피팅을 해서, 트레인 데이터에는 애큐리시가 뭐 90%가 되는데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에는 뭐 60%도 안 된다, 이러면은 오버피트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하지만 트레인 데이터의 경우에는 뭐 85% 정도밖에 애큐리시가 잘 안 나오지만,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에는 뭐 84, 5%가 나온다, 이러면은 우리가 잘 설계된 모이다, 라이트 피팅된 클래스파이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피팅 트레인 데이터에 어, 실제 데이터가, 트레인 데이터가 너무 오버피트 돼서 트레인 데이터의 경우에는 성능이 아주 잘 나오는데 테스트 데이터에 잘 안 나온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 피처가 너무 많은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음, 리그레션에서는 뭐 다양한 방법, 스테어바이드 리그레션에다가 백워드 리그레션, 백워드 셀렉션, 스테어바이드 셀렉션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적절한 피처, 인풋 베리어블 또는 독립 변수를 이렇게 뽑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오버피팅을 좀 어, 줄일 수가 있죠. 자, 지금 코스트 펑션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러한 요것이 좀 라이트 핏된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이 경우에는 회귀식이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로 주어진 거고요. 자, 이 경우에는 회귀식이 좀 더 복잡한 넌리니어 형태를 가, 가져서 이 요 관측치, 실제값을 잘 피팅을 해서 바이어스가 상당히 이제 좀 적게 만들었죠. 트레인 데이터는 잘 피팅한 그런 상태가 되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거 오버피팅 되게 되면은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애큐리시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 조금 이제 덜 피팅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피팅을 좀 되게 만들고 싶다. 라이트 피스 이런 식으로 좀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러한 2차, 이러한 4차 시계 형태 회귀식이 이러한 2차식 형태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W3하고 W4를 0으로 만들어 주면은 요 4차식이 요 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라이트 핏이 되는, 오버피트가 라이트 핏이 되겠죠. W3하고 W4를 0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2차식의 형태의 회귀식이 되죠. 그러면은 오버핏에서 라이트 핏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W3하고 W4를
굉장히 적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적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W3하고 W4를 여기다가 아주 큰 값을, 그러니까 페널티를 준다고 그러죠. 페널라이즈. 페널티를 줘서 코스트 펑션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어, 코스트 펑션, 이러한 우리가 어떤 하이퍼시스 펑션, 잘 모르는 하이퍼시스 펑션, 요게 될 수 있고 요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하이퍼스 펑션에서 실제 값을 빼준 거의 제곱. 이것이 이제 그 코스트 펑션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런 W3 제곱에 굉장히 큰 값, 1000을 곱하고 W4의 제곱에다가 또 굉장히 그 큰 값을 우리가 곱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코스트 펑션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코스트 펑션 우리가 미니마이즈 한다.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어떤 람다 3나 람다 4 값은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요 W3하고 W4를 뭐 굉장히 적게 만들지 않으면은 이 값은 미니마이즈가 되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그러면은 W3하고 W4를 굉장히 적은 값으로 자꾸 조그맣게 작은 값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한다 그러면은 이 값이 W3, W4가 아주 적은 값이 되지 않으면은 이 값은 미니마이즈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서는 요 값하고 요 값을 아주 적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어? 네, 그게 이제 지금 여기에 되는 거죠. 그래서 W0, W1 어떤 파라미터가 저 n 플러스 1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적게 만들어 어,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심플 하이퍼시스. 자, 복잡한 하이퍼시스 펑션이 상대적으로 좀 단순한 하이퍼시스 펑션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트 펑션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WJ가 이게 이제 그냥 WJ도 될 수 있고 이건 WJ의 제곱으로 했는데 자 조금 이따 이거 이제 요가 뭔지 한번 다시 우리가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리치 리그레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파라메타 값의 제곱을 우리가 코스트 펑션에서 미니마이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본래 우리가 봤던 코스 펑션에다가 요 람다 값 regularization parameter 곱하기 요 웨이트 또는 파라메터 값 웨이트 값을 이제 곱해준 거를 이제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람다 아, W1 제곱 람다 W2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아, 더해줘서 이걸 코스트 펑션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regularized linear regression, 오버피팅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선형회귀 모형에서는 결국 코스트 펑션이 이런 형태가 되고요. 요거를 W에 관해서 미니마이즈 해주면 됩니다. 요거를. 자, 여기서 이제 람다 값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크게 큰 값을 두는데요. 굉장히 큰 값을 두는데, 예를 들어서 람다가 10의 10승이다. 뭐 이렇게 아,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게 미니마이즈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W 값이 어떤 뭐 10의 10승이니까 뭐 0.01, 0.001 뭐 돼도 이거 굉장히 큰 값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미니마이즈가 되려고 그러면 WJ 값이 0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결코 미니마이즈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람다를 아주 큰 값으로 되게 되면 결국 WJ 값이 0, 아주 0에 가까운 0.00001 뭐 이런 식으로 0에 가까운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어,
이런 회기식에서 W 값이 0이 된다면 결국 Y는 결국 0이 되는 거죠. 0. 뭐 어떤 뭐 W0 값. 그러면 어떻게 돼? 직선이 되죠. 직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언더핏이 되는 거죠. 언더핏. 그래서 적절한 W1, W2, W3, W4 값을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 러닝 알고리즘에서 이제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 모든 값이 0이 되면은 결국 이러한 y는 그냥 절편만 있는 어떤 어, 선형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알고리즘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 러닝 알고리즘에 의한 거고, 하나는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노멀 이퀘이션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regularized linear regression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gradient descent learning 알고리즘에서 regularized linear regression을 수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트 펑션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요 본래 코스트 펑션에다가 요 WJ의 제곱을 더해준 것이 이제 코스트 펑션이 되겠죠. 그렇죠? 요거. 그러면은 지금 요게 없는 경우, 요게 없는 경우에 코스트 펑션의 경우에 요걸 W가 해서 편미분한 값은 요거죠.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요 식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요 텀을 더해줘서 regularize 하게 되면은 요거를 미분한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되는 거죠. 그 x0가 1일 때는 그대로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j가 1일 때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j가 1, 2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이제 음, 자, 여기서 이제 regularize term을 여기다 더하고 요거를 이제 W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은 요게 되는 거죠. 이게 뭐, 뭐 한번 해볼까요? 요 값은 그대로 요거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요거만 W에 관해서 미분해 주는 값을 더해 주면 되죠. 요걸 W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 람다는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2n분의 1이 여기로 들어가서 2n분의 1이 되고, 자, 요거 wj 제곱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 2wj가 되겠죠. 그래서 요 밑에 있던 2하고 같이 해서 n분의 1 람다 w가 되겠죠. 요거를 w에 관해서 미분해 준 값이 요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가로에 요거를 이제 해준 거죠. 그렇죠? 요거를 미분해 주면은 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미분해 주면은 음, 2 람다 WJ가 되는데 여기 2분의 1이 있으니까 얘가 없어지고 n분의 1만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regularized linear regression의 경우에는 요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에는 W 값은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만 바뀌게 되는 거죠. 요거 하나만. 네. 요 텀 하나만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요거를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요거를 다시 정리한 게 이제 요 식을 정리한 것이 요건데요. 요거를 정리하면 WJ가 여기 있으니까 WJ하고 요걸 하나로 묶은 거죠. 어, 여기 n분의 알파, 그다음에 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WJ하고 요거를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그대로 붙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 요 값이 람다 값이 큰 값이고 m도 데이터가 많으면은 여기다 알파 값이 이제 뭐 이제 더 적은 값을 이제 주게 되면은 이래서 항상 어떤 값을 빼주기 때문에 이 값은 음, 1보다 항상 적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음, 여기서 요 값이 1보다 적은 값이니까 WJ 값이 항상 요 WJ는 적은 값이 본래 요 전 단계에서 WJ보다 적은 값이 어, 저장이 되기 때문에 WJ 값이 어떤 값에 이제 수렴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노멀리케이션에 의한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노멀리케이션. 어, 네. 이게 노멀리케이션에 의한 방법.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 의한 웨이트 값을 어저스트하는 공식을 우리가 유도해낸 거고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없어지네. 자, 노멀리케이션에 의한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죠. 코스트 펑션이 어떤 이차 함수로 주어졌다고 가정하면은 이 경우에 뭐 3차 함수도 괜찮고 4차 함수도 괜찮아요. 일단 뭐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2차 함수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요거를 미니마이즈 W가 그래서 미분해 주면은 뭐 WJ 이렇게 개수 W1, W0, W1, W2, WJ 예, 뭐 이런 뭐 n 플러스 1개의 그 파라메터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 이 경우에는 뭐 W1, W2 두 개네요. 네. 그러면은 요거를 W 관해서 미분해 주면은 요게 되겠죠. 네. W0에서 미분해 주고 W1 내가 미분해 주고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지금 두 개니까 요것만 생각하면 되지만 n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n개의 편미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라디언트를.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요게 0이 되게끔 하는 W0, W1, Wn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요 식이. 자, 요거를 이제 뭐 조금 예, 다시 쓰면은 자, 코스트 펑션은 이렇게 주어지고 지금 뭐 어떤 어 n개의 n 플러스 1개의 파라메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하이퍼시스 펑션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 실제값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이퍼스 펑션에서 yr을 빼준 거의 제곱, 네, 이것이 이제 코스트 펑션이 되는 거죠. 요거를 WZ에서 미분해 준 거, 그 다음에 W1에서 미분해 준 거, 뭐 여기서 이제 K라고 하는데, 자, 이거 뭐 여기 N이니까 뭐 N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일단 K라고 했으니까 K개로 자, 여기 K라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해 준 것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W0, W1, W2, WK 그거가 우리가 구하는 이제 W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요게 되는 거죠. 요 식을 좀 풀어 쓴 것이 요겁니다. 그럼 요거 W0에다가 이제 N개니까 예, N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1에다가 시그마 XI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 시그마니까 여기로 나와서 시그마 YI 마이너스 시그마 YI니까 이쪽으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옮겨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요 식도 이렇게 되고 요 식을 정리한 것이 이제 요겁니다. 근데 요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매트리스 형태를 간단히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자, 요거는 뭐냐면은 X 트랜스포즈 곱하기 X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W로 곱해준 거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식이
x 트랜스포즈 x에다가 w 햇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여기 yi에다가 xi가 이제 곱해진 거니까 요거는 x 트랜스포즈 y가 되는 거죠. 요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x 트랜스포즈 y가 돼. 그러면은 여기서 w 값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쪽 양변에다가 음, 양변에다가 네. 자, 여기서 w 값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x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단행열이 돼서 없어지겠죠. 그럼 요거만 하게 돼요. 요거가 바로 요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식이. 그래서 우리가 선형기를 공부할 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간단히 아, 다뤘을 겁니다. 예. 그래서 W는 xt.x 인버스 .xt.y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런 simultaneous equation을 풀므로써 W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러닝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구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W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이런 어, 어, 회기 식의 계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x가 이런 식으로 인풋 변수, 또 독립 변수가 이렇게 주어지고 y 값이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은 이때 코스트 펑션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그걸 미니마이즈해서 노멀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w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죠. 그럼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는 이걸 레귤라이제이션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람다하고 아이덴티 매트릭스를 이제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저 똑같죠. 요 텀 하나만 집어넣어 주면 되죠. 요 텀 하나만. 그 다음에 xt.y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리치 리그레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리치 리그레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 뭐 책을 보던가 논문을 보게 되면 이제 리치 리그레션이다. 뭐 이런 라쏘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선형 회귀 모형에서 어, 레귤러레이션,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레귤러라이즈 텀을 갖다가 어, 고려한 값이 이제 리치 리그레션이 됩니다. 자, 요거가 이제 왜 여기다 이렇게 요거를 집어넣는가? 이제 여기 이제 좀, 어, 지금 갑자기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요 슬라이드 18번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노멀리케이션으로 우리가 요 더블 값을 구했을 때는 요런 형태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게 왜 여기다 요거를 요 텀을 집어넣는가?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어,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우리가 레귤라이제이션을 공부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이 regularization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투 클래스 문제, 바이너리 클래스 문제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러한 non-linear boundary로 우리가 non-linear decision boundary를 가정을 하죠. 그래서 하이퍼스 펑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그 코스트 펑션을 우리가 그 컨벡스 코스트 펑션을 만들기 위해서 어, 이런 식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코스트 펑션을 만들었죠. 이래야지 이제 이 코스트 펑션이 컨벡스가 되고 또 컨벡스가 돼야지 그라디언트 디센트 러닝 알고리즘에서 글로벌 옵티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이러한 형태의 크로스 엔트로피 코스트 펑션을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가 레귤러레이션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그 코스트 펑션은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모양은 똑같죠? 요 코스트 펑션은. 근데 요 HWX가 어떻게 돼요?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선형회귀식에서는 이것이 어, 선형 함수가 되지만은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이것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은 이제 선형회귀랑 똑같지만 여기서 HWX는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가 되는 거죠. 시그모이드 함수. 그렇죠? 요 식이 되는 거죠. 요 식이. 네. 여기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regularized term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람다 똑같이. 그죠? 그래서 regularized linear regression의 경우에 코스트 펑션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여기서 이것이 시그모이드 함수 2의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1 이러한 시그모이드 함수 요게 들어갈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것이 코스트 펑션 for regularized logistic regression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요 코스트 펑션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트 펑션이 이제 어, 주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식이. 요 식이, 요걸, 요게 되겠죠, 요 식이. 여기다 이걸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어디 코스트 펑션은 요 크로스 엔트로피 코스트 펑션으로 대체를 하고, 요건 어떻게 됩니까? 요거 2n분의 1 람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 wj 제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빼낸 거예요. 이렇게 빼내서 정리를 한 것이 요거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이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위한 코스트 펑션,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코스트 펑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편미분해서 그라디언트 디스트 러닝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이렇게 주어지죠.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음, 여기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마 증명을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요거. 네. 그러니까 모양은 리니어 리그레션과 똑같지만 여기서 HWX는 요 값이 된다. 자, 그럼 요거를 갖다가 WJ에 관해서 미분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거를 WJ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은 자, JW는 요 크로스 엔트리 펑션 요게 되는 거고 요거는 조금 전에 봤던 대로 2n분의 람다 WJ의 서메이션 요게 되죠. 자, 요거 W0를 미분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를 W0 미분해 주면은 요 값은 똑같죠? 요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요거만 W0로 미분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WJ니까 지금 요걸
하게 되면 J가 1이니까 이 경우에는 이 텀이 없죠. 상수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고. 자, J가 1일 때는. 그러니까 요거 라운드 J 오버 라운드 W1. 자, 요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X1 요 텀이 붙고 요 텀을 곱해주고 여기. 그 다음에 요 텀이 붙게 되겠죠. 요거 W 1에 관해서 미분해주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뭐 이렇게 되겠죠. 음, 요것이 2n분의 람다 W1 즉 n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W1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은 어떻게 돼요? 2n분의 람다 W1에서 미분해 주니까 2 네, 저장이 되네요. 네. 2W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0이 되죠. 0. 요거는 W1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W2에 관해서 미루어지면 다른 건 0이 되고 요거만 남게 되죠. 그래서 n분의 람다 W2가 돼요. 그래서 그라디언트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라디언트. 그러면은 뭐 다 된 거죠. 네. 그럼 요거만 바꿔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요거만 여기다 이제 갖다 대입하게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W 값을 우리가 구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노멀 이케이션에서 요 값이 왜 여기 들어왔는가? 갑자기 뚱딴지 같이 뜬금없이 왜 이것이 여기 들어왔는가? 요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서 이제 그 ordinary least square하고 리치, 라쏘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ordinary least square, OLS라는 거는 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선형 모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하이퍼시스 펑션을 이렇게 이제 선형식으로 정의를 한 거죠. 코스트 펑션은 HW 마이너스 YI 제곱의 서메이션이다. 요거를 이제 노멀 이케이션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풀었더니 W는 xt.x 인버스 그 다음에 .xt.y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한 값이 되는 거죠. 자, 요 코스트 펑션, 야, 저 W 해시라는 거는 요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한 값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아그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아그민이라는 용어가. 네, 아그민이라는 용어가 여기 이제 나오는데 아그민이라는 거고.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이제 좋죠. 아그민, 아그맥스. 자, 요 아그민, 아그맥스라는 요거는 요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x 값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그맥스 fx라면은 요 값을 맥시마이즈하는 x 값. 네, 요거를 우리가 아그민, 아그맥스라. 자, 그럼 여기 아그민 w라는 거는 요거를 이렇게 요거를 미니마이즈하는 w 값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죠. 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네. 요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w 값을 우리가 더블 해서 두겠다. 이게 바로 요 값이 되는 거죠. 노멀리케이션에 하게 되면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풀어서 쓰게 되면은 요걸 다시 풀어서 쓰게 되면은
요거는 요 값은 xw가 되겠죠. 요게 뭐냐면은 요것이 xw죠. 이게 x1, x2, xn, 그 다음에 w는 w0, w1, wn, 여기 x0. 네,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 곱해서 w0, x0, 요거하고 요거 곱해서 w1, x1, w2, x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 쓰면은 이제 XW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하이퍼스 펑션 값은 XW가 되는 거고요. 요거 Y. 그러니까 요걸 제곱했다는 얘기는 결국 매트릭스를 이렇게 어, 연산이 이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호는 이제 뭐 요건 같은 거니까 예, 네. 요걸 뭐 XW, Y 이렇게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Y에서 XW를 빼준 거에 트랜스포즈에 Y 마이너스 X 닷 W 요걸 곱해주면 바로 요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거를 매트릭스로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면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 X 값을 원래 변수 원래 이제 어떤 트레인 데이터가 있죠. 트레인 데이터. X1N, X21, X2N, X 뭐 N, N1, XNN. 이게 이제 어떤 그 트레인 데이터죠. 예. 뭐 이게 어떤 재무비율이라고 그러면 어떤 1번 기업의 재무비율, 2번 기업의 재무비율. 그래서 뭐 F1 financial value 1, financial value 2, 뭐 N개의 financial value가 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의 신용 평가를 하려고 하면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트레인 데이터가 되는 거죠. X.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교화를 또 하죠. 정교화. 이 값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요 값을 0에서 1로 다 바꿔줘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정교화하는 방법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교화를 했을 경우에 요 x 대신에 우리가 이제 g 값을 갖다 넣는 거죠. 그래서 w는 결국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어, w 값을 우리가 더블 s로 두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산한 값은 이제 노멀 이퀘이션에서 하면 이제 요 값이 되는 거죠. 요것이 네. 요 값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선형 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걸 그냥 OL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그 회귀 분석은 그냥 OLS가 되는 거죠. Ordinary Least Square Method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Unconstrained Least Square Problem이 되는 거고요. Unconstrained. 그래서 이 지금 요게 여기 이제 코스트 펑션, 요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죠. 그라디언트를 하든 노멀리케이션 어프로치를 하든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해서 요걸 미니마이즈 하는 W 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선형회귀 모형이 되는 거고 저걸 좀 더 일반화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머신러닝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unconstrained 돼 있죠. 이 식이 제약이 없어요. unconstrained. 음, 자, 이제 여기 조금 또 뭐 constrained는 뭐고 constraint라는 거는 제약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constraint 명사. 자, 그래서 지금 음,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선형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요거 우리가 목적 함수예요. 목적 함수. 요 목적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어요. 그러한 x 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요게 요런 제약 조건이 있죠. 제약 조건.
제약 조건. 요걸 우리가 constraint라고 합니다. 요런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 요 목적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 예, 요것이 이제 네, 이제 요게 선형회귀가 되고요. 만약에 요것이 비선형 문제가 되면 우리가 요거를 비선형 계획, 넌리니어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어쨌거나 지금 요 목적 함수를 여기서 이제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데 이런 어떤 제약 조건이 없죠. 이런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 요거를 미니마이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constrained 문제가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제약 조건이 없죠. 그래서 unconstrained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ordinary least square method는 unconstrained least square problem이라고 하죠. unconstrained. 제약 조건이 없다. 여기에 비해서 리치하고 라수라는 거는 constrained least square problem이에요. 지금 요 W 값을 구하는데 이 W 값이 어떤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요거를 미니마이즈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constrained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치하고 라수라는 거는 요 코스트 펑션, 요 목적 함수 또는 코스트 펑션을 어떤 W에 대해서 어떤 제약을 하죠. W는 어디에 값의 범위에 들어가야 되고 그거로 만족하는 W 값을 구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리치 또는 라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요거가 이제 결국 그거죠. 요 식이 요게 지금 뭐 x도 좋고 요게 이제 뭐 여기는 이제 노멀라이즈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y-z w. 네, 지금 요 코스트 펑션을 다시 쓴 거가 이제 요 식이 되는 거죠. 네, 요 식이 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데 자, 요러한 제약 조건이 붙어야 돼요. 요러한 제약 조건. 그래서 WJ 제곱은 t보다 적다. 요러한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 요거를 미니마이즈하는 W 값을 구하겠다. 그럼 우리가 그걸 리치 리그레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L2 known penalty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라쏘라는 거는 제약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이러한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라쏘가 되는 거죠. 이건 L1 known penalty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파라메타가 두 개인 경우라 그러면은 W1 제곱 플러스 W 제곱은 T보다 적은 것. 이거는 뭡니까, 요게? 요게 이런 원이 되는 거죠. 이런 원. 그러니까 W 값은 이러한 원의 요 내부에 있든가 요 가장자리 바운더리에 있거나 그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 어떤 이 함수 이 함수를 요거를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게끔 우리가 W 값을 구하겠다. 그렇죠? 자, 라쏘라는 거는 자, 요러한 요러한 제약 조건을 만족하니까 요거죠, 요거. 요게 이제 파라메타 두 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요거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지죠. 네, 그 그래프가. W 값이 어떤 코스트 펑션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W 값을 요거를 만족하는 W 값을 요거를 만족하면서 요거를 미니마이즈하는 W 값을 구하겠다. 그럼 그것이 이제 라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라쏘 리그레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최저값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여기서. 그렇죠? 요 값이 이제 에서 W 값이 결정되는 거고 여기서 W 값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좀 더 그 W 값이 어떤 범위 내에서 제한된 조건 제약하에서 어, W 값이 너무 커지지 않고 어떤 제약하에서 W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자, 리치 리그레션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지금 코스트 펑션이 이렇게 되죠? 요걸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한 것이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제약 조건은 요거죠. constraint. 요거를 만족하면서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W 값을 우리가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럼 요것이 이제 결국 비선형 문제가 돼요. 요런 문제를 푸는 것이 넌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가 되죠. 요거는 이제 매니지먼트 사이언스나 OR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죠. 그래서 뭐 경영학이나 산업공학 뭐 이런 배경이 있는 분들은 non-LP다, 리니어 프로그램이다 이런 걸 아마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자, 이 문제를 푸는 거는 결국 non-linear 프로그래밍 문제를 푸는 거죠. 결국. 그럼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라그란지안 함수를 도입을 하는데 라그란지안. 자, 요 제약 조건이죠. 자, 뭐 여기서 지금 그거를 여러분들이 저기 뭐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자, 우리가 이게 결국 뭐 어떻게 구하는가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자, 이러한 넌리니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거를 요런 라그란지안 펑션으로 바꿔주죠. 자, 요거 이제 그 원래 목적 함수 코스트 펑션 여기다가 요거 요식 요식에 본래는 이제 w 제곱에 뭐 t 요거가 되는 거죠. 요거 여기다 람다 값 이렇게 요걸 여기다 더해줘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것이 라그란지안 펑션이 되는 겁니다. 수학자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구해낸 이제 방법이 이제 이런 논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라그란지안 함수를 도입해서 그 라그란지안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 텀을 더해 준 거, 그러니까 코스트 펑션에다가 요 텀을 더해 준 거, 요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텀을 더해 줬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PRSS다 이렇게 돼. Penalized Residual Sum of Square가 되는 거죠, 요게. 예. 그럼 요거를 다시 쓰면은 요 식이 요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되면 요 식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그대로 요런 내려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W가 안에서 미분해 주면 되죠? 요 식을. 요 식을 W가 안에서 미분해 주면은 이렇게 되죠. 요거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를 미분해 주면은 자, 요게 이제 음, 그대로 쓰죠. 요게 이제 체인 룰에 의해서 요거 그대로 써주고 요거를 W가 안에서 미분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걸 W가 안에서 미분해 주면은 여기 제곱이니까 제곱 텀이니까 2하고 x 요건 이제 x만 남으니까 2 마이너스 여기 이제 마이너스 2x 그다음에 여기 y 마이너스 wx니까 이렇게 네, 요거가 그대로 하나 네, 요게 그대로 여기로 오게 되고 요 안에 거를 wr에서 미분해 주면은 마이너스 w wr에서 미분해 주니까 마이너스 x 트랜스포즈가 되겠죠. 요거 제곱이니까 2가 오고 그다음에 요거를 wr에서 미분해 주면 요게 2 람다 w가 되겠죠. 예. 요거를 요걸 영어로 만들어 주는 이제 이러한 요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자, 여기서 w 값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요 앞에다가 요 인버스 매트릭스 곱해주고 여기다가도 똑같이 인버스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되겠죠? 네, 똑같이 요 양쪽에다가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됩니까? 단위 행렬이 되는 거죠. 네, 똑같은 걸 곱해주니까 요건 없어지고 여기 단위 행렬이 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W만 남죠. W는 결국 뭐가 됩니까? 요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치 리그레션에 의한 W 최저값은 xt.x 플러스 람다 I 인버스 닷 xt 닷 y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항이죠. 람다 i. 그래서 슬라이드 2로 가보게 되면은 12번째. 네, 요게 람다 i가 되는 거죠. x t x 플러스 람다 i 요거 인버스 매트릭스 xt 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이 리치 리그레이션에 의한 w 값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 리치 리그레션에서의 w 값 최저값은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쏘라는 거는 여기다가 그냥 제곱이 아니라 이거 절대값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 예. 그러니까 요거를 미니마이즈 해준 값이 이제 w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리치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요 L2 놈이다. 라쏘의 경우에는 L1이다.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ordinary least square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엘라스틱 스틱넷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요 리치하고 라쏘의 그 웨이티드 에버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내려오고 코스트 펑션은 요거에다가 여기다가 알파를 곱해주 여기다 1 마이너스 알파를 곱해주면 1 마이너스 알파를 곱해주고 여기다가 알파를 곱해줘서 더해준 값이 요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형회기 식이나 여기서 이제 그 리스트 스퀘어 저기 그 웨이트 값, 그 파라미터 값을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리치 또는 라쏘 또는 엘라스틱 레이스에 의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거쳐서 우리가 좀 더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W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텐서플로우로 이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텐서플로우에서는 이제 코스트 펑션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egularized linear regression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regularized term을 여기다 이제 코스트 펑션에다가 더해주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로스 펑션은 이제 요거가 되는 거고요. 레귤러라이저를 이제 요걸 레귤러라이저라고 그래가지고 tfnn.l2 로스 이렇게 이제 미리 만들어 놨어요. 라이브러리로. 그 다음에 코스트는 요거 로스 요게 이제 우리가 여기 정의한 요 값이 되는 거고요. 로스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러닝 레이트 0.001 대 레귤러라이저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우리가 코스트 펑션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리치 리그레션의 경우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뤘던 문제, 코로전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이렇게 이제 x1, x2, x3, x4 변수 4개가 주어져 있고 부식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 모형을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은 리치 리그레션에서 우리가 저기 해보면요. 자, 지금 다른 거는 요거만 달라지는 거죠. 요거만. 우리가 이 문제를 예전에 풀었을 때 거기서 다른 거는
우리가 regularized term 요거만 이제 대입하면은 바꿔주면은 우리가 regularization 이제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주피터 노트북을 열고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다른 코드는 다 똑같고요. regularize term만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지금, 자, total corrosion이라는 데이터를 불러서, 자, 지금, 이렇게, x 변수 값 정하고, y 값 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해본 거죠. x 값하고 y 값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예, y 값이, x, 예, x 데이터. 아니, 여기 y 값이네요. 그 다음에 w 값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b 값도 이제 정의를 하고, 그래서 regularize term을 넣어서 regularize linear regression을 이제 수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cost 값이 변화가 되고요. weight 값도 이제 변화가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1000회를 했는데요. 자, weight 값이 이렇게 W1, W2, W3, W4가 되고, 요거는 이제 W0 값이 되는 거죠. 절편값. 네. 네, 이렇게 해서 뭐 하면은 뭐 regularization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경우에 regularization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자, 이 주 데이터는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다뤘던 예제죠. 여러분들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다시 어, 슬라이드를 이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TFN의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위드 로지시란 라이브러리 갖다가 쓰고요. 자, 이거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 자, 기억이 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레귤라이즈 텀을 갖다가 여기다 이제 집어넣죠. 리치 리그레션 L2.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거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로스 펑션이 요게 이제 기존의 코스트 펑션 요거고, 레귤러라이즈 텀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여기다, 요거 이제 가중치 웨이트 값, 이제 러닝 레이트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코드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우리가 돌려볼까요? 자, 그래서 다른 거는, 자, 요 텀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요거만. 네, 요거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커렌 페이스트 해 보시면요. 음, 자 여기 이제 커렌 페이스트해서 여기 코스트 펑션하고 이 코스트 펑션만 다시 이제 정의를 한 거죠. 예, 로스 레귤러레이저 코스트 펑션을 로스 더하기 레귤러레이저 이걸 이제 집어넣어 준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한번 런을 해볼까요? 네. 자, 이것도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본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형태를 보고 싶으면 이제 필요한 부분에다가 요거를 갖다가 데이터를 인풋 데이터가 어떻게 되고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뽑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쉐이프 해서 어, 원핫 인코딩 했을 때 리쉐이프해서 요 가로를 하나 줄였죠. 그렇지 않으면 가로가 3개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쭉 하게 되면은 10,000번까지 돌렸나요? 지금 우리가 20,000번까지네. 20,000번인데 왜 출력이 이게 출력이 20,001인데 20,000까지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나? 계산이 조금 이 PC가 계산이 좀 느려서 네, 이거 조금 늦게 나오네요. 네. 여러분들 PC에 GPU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조금 늦을 텐데 어쨌거나 이건 이런 식으로 돌려보게 되면은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네. 지금 여기 2만 번까지 한 거네. 2만 번까지 했을 때 결과가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에클리스는 0이고요. 웨이트 값은 이렇게 주어지고 예, 그래서 레귤라이제이션의 이론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요거를 텐서플로우로 이제 구현을 이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필요한 문제에 따라서 요걸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는 유니버셜 뱅크 데이터라고 있는데요. 유니버셜 뱅크 데이터 요 UBM 언더바 X 1, 요 데이터를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기 이제 원래 데이터고 요거를 CS 파일로 이제 바꾸는 데이터입니다.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L2 Regularized Logistic Regression을 수행하고 요거를 Regularization 하지 않은 로지스틱을 수행해서 개수를 만들어서 웨이트 값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어, 비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